근데 해석해 볼게요. 자유는 소중해요. 네. 자유가 없으면 우리가 북한처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중국처럼 되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자유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근데 자유에는 책임이 따라요. 네. 내 자유를 행사하면서 부당하게 타인에게 피해를 주면 안 돼. 그 자유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말이에요. 네. 법학에 보면 다 나와요. 네. 그리고 언론 자유를 구현하는 어떤 공적 기관인데 당연히 언론 기관에도 책임이 따라야죠. 그렇죠. 가짜 뉴스로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면 안 안 되죠. 되죠.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일관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무슨 KBS 지금 뭐 수신료를 뭐 분리징수하는 것부터 무슨 뭐 MBC 사장 내쫓는 거 뭐 이런 거 내쫓으려고 하는 거 뭐 지금 KBS 사장도 내쫓으려고 그러는데 뭐 방송통신위원장 막 면직하고 뭐 예전에 막 그 언론 주무르던 사람 이동관 씨를 뭐 방통위원장 네. 앉히려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이 맥락에서 보면 책임성 있게 자유를 실천하는 언론을 만들기 위한 국가 지도자의 결단이에요. 그 세계관 안에서는 그러니까 이 최욱 씨는 이게 말과 행동이 다르다고 얘기를 했는데 대통령이 들으면 저 최욱이는 빨갱이 좌편향 저런 놈이 KBS에서 MC를 하고 있고 그런 얘기 왜 가이드라면서 왜 가이드라는 거? 아니 내가 빙의해서 말을 한 거야. 왜그 빙의해요? 아유 좋아가지고. 상대방과 대화를 할 때는 먼저 내가 말하기보다는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기를 잘해야 하는 이유는 이거는 불편하잖아요. 만나는 게. 불편하면 안 해 이 사람은. 아니 내가 얘기를 했잖아. 정체성으로 하는 거라고요. 즉자적이라고 자기 감정에 충실하다고요. 내가 불편하고 내가 하기 싫 후보 시절에도 안 했어요. 하기 싫은 거는. 내가 그때 저 TV에 나가서 한 적이 있어요. 대통령 혹시라도 되면 절대 소통 안 할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후보 시절에는 만인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사방 굽신거리고 다닐 때인데도 하기 싫은 것도 하죠. 하기 싫은 나가기 싫은 TV 프로는 안 나왔거든 그때 이미. 네. 그러니까 후보인 시기에도 가기 싫은 자리를 안 가는 사람인데 대통령이 되고 나서 가겠냐 거기를 절대 안 갑니다. 그러면 이제 대통령에 대해서 예를 들어 비판을 할 거면 왜 말과 행동 다르게 하냐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고 당신이 생각하는 자유가 뭐냐, 당신이 생각하는 그러네. 약자가 누구냐 이걸 물어봐야 돼. 물어봐야 되는데 답을 안 하지. 그러니까 또 답답한 답을 안 거지. 하고. 우리가 그 토론을 할 수 있어요. 예컨대 날리면 바이든 사태라든가 전용기 MBC 기자를 안 태운 네네. 문제라든가 뭐 방통위원장을 막 강제로 갈아치우는 문제 이런 거에 대해서 토론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한데 내가 생각한데는 당신이 하는 말과 당신이 하는 행동이 앞뒤가 안 맞는 것 같다. 그러면 나는 이게 이렇게 맞아요. 라고 얘기하면 근데 그게 지금 당신이 이렇게 판단을 잘못한 것 같아요. 라고 서로 토론할 수 있어야 되죠. 근데 이 사람은 토론이라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테니스에 비유하면 그 전에 도스태핑 할 때 보면 기자들한테 가서 물어봐요. 이래 그럼 기자들이 서비스를 탁 넣어요. 테니스로 치면. 그럼 탁 받아치고 돌아서 버려. 랠리가 없어 랠리가. 랠리가 없어. 그리고 대답하기 싫은 문제가 나오잖아. 그럼 대답 안 해. 그러면 서비스 에이스야. 기자의 서비스 에이스. 그러니까 서비스 에이스하고 첫 번째 리턴만 있는 테니스 게임을 보는 거예요 이게. 천하의 재미가 없죠. 나는 윤석열 대통령이 누구와 토론하는 거를 후보 시절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후보 토론했잖아요, 선관위에서 하는 후보. TV 토론은 토론이 아니었어요. 그거는 자기 시간에 자기 하고 싶은 말 하는 거지. 그래요? 네. 그러니까 기대하지 마요 그런 거. 어차피 말을 섞을 수가 없어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생각했던 자유는 무엇이었는가? 또 우리가 살아가는데 위선 또한 필요하다고 하는 유시민 작가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하겠다. 오히려 앞뒤가 안 맞거나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이면 얘기가 돼요. 그러니까 근데 이명박 대통령 같은 사람은 협상이 돼. 협상돼요? 왜냐하면 뭐 거짓말도 막 하잖아 그 사람은. 뭐 뒷산에 올라가서 촛불집회 보면서 아침 미스를 불렀다는 등 이런 마음에 없는 소리를 네네. 빈말을 막 해요. 빈말이에요? 빈말하는 사람하고는 타협이 돼요. 아니, 그 사람은 MB는 장사꾼이었잖아요. 근데 이해가 되지. 빈말하는 사람 타입이 돼. 우리가 위선을 사람들이 요즘은 위선을 엄청 꾸짖는 시대입니다. 네. 툭하면 내로남불 내가 그런 품위 없는 말을 막 방송에도 사람들이 쓰고 칼럼에도 쓰고 그러는데 위선을 막 조국이 위선자라고 막 욕하고 그러잖아요. 위선이 좋은 건 아니에요. 위선이 없는 사회는 정말 끔찍합니다. 그거는 재래식 변소에 문짝을 뜯어놓는 거하고 똑같아. 우리가 냄새 나는 게 저 안에 있으면 좀 감추고 냄새 안 나는 것처럼 서로 간에
대하거든요. 그래서 약간의 위선 빈말인 거예요. 그런 게 우리가 살아가는 데서는 필수적인 거거든. 그러니까 위선은 최소한의 배려. 저도 항상 그걸 생각했거든요. 좋은 얘기로 그게 하얀 거짓말 같은 거예요. 네, 예를 화이트 들면, 라이, 예, 예. 그러니까 배려를 하는 거지. 상당히 기분 나쁜데도 뭐 괜찮습니다. 그렇지. 이렇게 이렇게 얘기하는 존경 안 하면서 또 존경하는 존경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최소한의 배려. 네, 그런 거죠. 근데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저는 근데 지금 최욱 씨나 정희 씨가 얘기했듯이 질문을 바꾼다 한들 변화는 없는 거예요. 그렇지. 어차피 변화는 그렇죠. 질문을 뭐 자유가 뭡니까 물어보면 내가 생각하는 자유는 이거야. 그럼 끝이거든요. 그 더 이상의 타협의 여지가 없는 거죠. 방법 딱 하나예요. 격리시키는 거. 아 이거 좀 이상한 얘기 좀 하지 마요. 아니 그러니까 이렇잖아요. 아, 이거. 그 제1야당 대표 그러니까 다수 야당 대표하고 안 만나십니까? 이재명 대표하고 안 만나 이러면 이제 뒤에서 들리는 얘기가 피의자라서 못 만난대요. 네. 이게 위선이 없는 거거든. 속으로 이재명 피의자야, 범죄자야라고 생각하더라도 내가 대통령이고 저 당의 당 대표인데 저 당이 압도적 다수를 갖고 있어. 그럼 내가 정부 조직법도 바꿔야 되고 뭣도 해야 되고 뭣도 해야 되니까 아 우리 존경하는 제1야당 대표님 한번 우리 여당 대표님하고 같이 한번 봅시다라든가 이렇게 빈말이라도 그럼 장모는 어떻게 만나죠? 피의자였는데. 그거는 가족이잖아요. 아 진짜 천류는 야 진짜 가족 관계는 천륜이잖아. 천륜은 인륜에 우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문을 최소한 이렇게 품격 있게 해야지. 아 그러면 어떻게 재판받는 나경원을 저출산 위원장으로 앉히냐? 뭐 이런 식의 질문이 들어가야지. 그거는 이제 재미없잖아. 뭐 출마를 못하게 하려고 그렇게 했던 거지. 김태효가 재판받고 있는데 어떻게 안보실에 앉혔냐? 아 그거는 이제 국가를 위한 인재기 때문에. 야, 그러니까 최욱이 KBS 살아남으려고 안간힘을 쓰네. 사실 대통령실 대변인이 나처럼 얘기해야 돼요. 아. 근데 대변인들이 대통령이 이상한 얘기를 하면 그 이상한 얘기를 커버치는 실드치는 얘기만 해명하려고 계속하고 있으니까 저 무능한 자들 난 아. 그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 아. 대통령을 저렇게 이해를 못해? 내가 우리나라에서 대통령을 제일 정확하게 이해하는 사람 중에 하나일 거야 아마. 아 근데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셨네요. 오죽 답답하면 그래. 인간의 욕망에 사로잡혀 이성을 잃어버리고 분노 투표로 인한 초보 정치인의 대통령을 뽑아 얼마나 나라가 망가지게 하는지 알게 하는 윤석열 정권의 실태를 들어보겠습니다. 현실적인 것은 이성적인 것이고 이성적인 것은 현실적이다. 그러니까 리얼한 것은 레셔널한 것이고 레셔널한 거는 리얼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처음에 그게 무슨 뜻인지 몰랐는데 쉽게 번역하면 이런 뜻이더라고. 현실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것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거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부라는 이 현실이 왔다는 것은 이것이 올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왔다고 보는 거예요, 나는. 그러니까 이걸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고 왜 이런 상황이 왔는지를 이해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 대통령과 그 대통령 휘하에 있는 참모들이 어떤 말과 행동을 이해할 수 없는 하기 어려운 말과 행동을 할 때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거거든. 네. 아니 그러면 어떤 시대 정신이 있었기에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거예요? 시대 정신이 없어져서 들어선 거지. 에? 시대 정신이 없어져서 들어온 거지. 아 왜 계속 장난치려고 그래요? 아니 그거 참. 아니 진지하게 질문한 건데. 아니 작가님께 동의하는 이유가 뭐냐면 사실 묻어가기. 동의하는 이유가 시대 정신이 없었다고 한 얘기는 뭐냐면 분풀이로 투표를 한 그렇지. 거예요. 분풀이로.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실망감, 그 문재인 정부에서 했던 실망감들을 표로 그냥 표현한 거, 화가 난 거야 그냥. 뭔가 혼을 내줘야 되겠다는 생각이지 솔직히 상대의 말하면 존재에 대한 건 아니라는 말로는 거죠. 집값이 올라서 안 찍었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속으로는 우리 집값이 더 오르기를 기대하면서 찍은 사람이 엄청 많았어요. 그러니까 시대 정신이 없는 거야. 없어요, 그건. 네, 시대 정신이 없었기 때문에 시대 정신이 없어지면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될 수 그렇죠. 있어요. 맞아요. 시대 정신이 어떤 것이 살아 있었으면 절대 이런 상황이 오지 않아요. 그럼 시대 정신이 없었다는 것은 그만큼 사회가 안정됐다는 거예요? 아니면 좋게 보면 안정된 거고 네. 나쁘게 보면 다 욕망에 사로잡힌 거죠. 옳고 그름이 아니고 나에게 이익이냐 손해냐로 다 간 거예요. 지금 그 교보문고나 인터넷 서점의 베스트셀러 목록을 보세요. 1등부터 10등 안에 대부분이 다 재테크, 자기개발 네. 전부 그겁니다. 성공. 그래서 다 사람들의 지금 사람들은 다 욕망에 함몰돼 나쁘다는 뜻이 아니에요. 아 네네네네. 지금이 그런 시대라는 거예요. 그 시대의 결과로서 윤석열 정권이 왔고 네. 윤석열 정권이 오고 나니까 그 욕망이 깨지고 있는 거야 지금. 아. 그래서 지지율이 떨어지는 거야. 아니 근데 그 10망이 깨지고 10등 안에 있어. 들으려고 지금 유시민 작가님도 여기 나오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책은 내가 얘기하잖아. 읽어봐야 돈 안 된다. 아 돈은 안 된다. 뭐 성공, 뭐 출세, 뭐 재테크 이런데 아무 도움이 안 돼요. 그냥 알아봤자 아무 쓸데없는 얘기예요. 예. 근데 이런 쓸데없는 얘기들이 사실은 우리 사람들한테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지 그냥. 사양산업 종사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 5년 정도가 지나면 그때 다시 이런 상황에 대한 반동으로 시대 정신이 생깁니까? 아니면 이렇게 한번 망가지면 시대 정신이 뭐고 이제 없는 정말 만인의 그냥 경쟁으로 가는 겁니까? 어디로 갈지 모르죠 그거는. 저는 어디로 갈지 모른다고 봐요. 그 리더가 설정하는 거예요? 아니면 누가 설정하는 거예요? 그런 거는? 그것도 이제 제가 과학 공부를 해본 결과 모르겠다라고 말하는 게 맞겠다. 옛날에는 이렇게 물으면 뭐라도 말이 되는 얘기를 하려고 노력을 네네. 했는데 원래 문과 인문학은 옳은 얘기 진리를 만드는데 찾는 데가 아니고 우리 인간과 사회에 대해서 여러 현상과 여러 질문에 대해서 그럴 법한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게 인문인. 그래야 밥 학문이에요. 먹고 살죠. 예. 그럴 듯한 얘기를 해주는 걸로 먹고 사는 게 인문학자거든. 근데 그러니까 뭐든지 다 아는 척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모른다는 말을 모른다고 표현하지 않고 아는 것처럼 표현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 마음속에는 늘 양심이라는 도덕적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말과 행동을 달리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원래 무신 정권 때는 그런 게 없어요. 우리 민족사를 보면 고려 중기에 이제 최 씨들의 예. 무신 정권이 거의 한 100년 넘게 지속된 적이 있습니다. 체육 최씨, 최진봉 최씨. 같은 최씨야? 그냥 최 씨라고만 할게요. 나중에 이제 몽골이 쳐들어올 때 왕이 얼마나 괴로웠으면 외세의 힘을 빌려서 이자들을 쳐내고 왕권을 회복해야 되겠다. 그래갖고 야 니네 부대원들 명단 다 적어내. 그러니까 못내 하고 반발을 한 게 삼별초잖아. 그래서 삼별초의 난이 일어난 거거든. 그러면서 이제 무신정권이 끝났어요. 이게 무신정권의 핵심은 국가 권력의 사유화입니다. 사유화. 그러니까 지금 이 윤석열 정권의 가장 큰 특징은 이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국가 권력 기관을 정치적으로 사유화했어요 이미. 그러니까 내 거라고 생각해요. 네. 이거는 국가 것인데 내가 사유화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대통령이기 때문에 이건 내 거야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만약에 황보승희 의원의 돈봉투 준 명단 그게 뭐 100만 원부터 500만 원까지 쫙 다 있던데 20몇 명이 그게 언제 나왔냐면 3년 전에 이미 나온 거예요. 그렇죠. 3년 전에 나왔는데 왜 지금 이게 문제가 되냐 하면 거기 누구 검사 출신 하나 공천할 모양이지. 그러니까 지금 불출마 선언하고 바로 꿇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름까지 나오더라고요. 그게 만약 탈당하고 불출마 선언했습니다. 민주당 쪽에서 그런 게 몇 년 전에 나와 있었다면 윤석열 당선된 직후부터 검찰이 아작을 냈을 거예요. 거기 있는 사람들 다 소환하고 압수수색 1000번쯤 할 거야 전부 다. 근데 안 하잖아요. 이 안 한 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 하면 이 뭐든지 이게 그 인식의 불일치랄까 인지 부조화 이게 생기면 괴로워요. 사람이라는 게 네네네네네. 최욱 씨가 말한 양심, 네네네. 인간 본성 중에 그런 게 있다고 그래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 칸트가 말한 도덕법 이런 거를 그냥 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어떤 수단으로 삼을 때 마음에 꺼리낌이 생긴다든가. 네네. 인간이 진화를 통해서 획득한 본성 중에 그 도덕적 본능이 있대요. 그래서 이제 최욱 씨가 말한 양심이라는 게 네. 누구나 다 이렇게 하면 세상이 엉망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 어떤 행위를 할 때 마음에 거리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렇죠. 도둑질을 한다든가 네. 강도질을 한다든가 양다리를 걸친다든가 뭐 이럴 때 네. 아까 말했잖아. 누구하고 나하고 결혼할게 해놓고 딴 여자하고 결혼한다. 네. 그러면 그거를 우리가 보통 하는 말로 양심의 가책이라고 예. 인문학에서는 얘기를 해요. 그렇죠. 이게 인지 부조화가 있으면 안 돼. 내가 그걸 아는데 내가 그런 행동을 하면 나는 양심을 가진 인간인데 내가 비양심적인 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마음이 불편해져요. 그렇죠. 그래서 이 지금 윤석열 정권의 이 검찰 행태를 우리가 이해를 하려면 인지 부조화가 없는 사고방식을 갖고 있다고 가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 하면 이것은 공권력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공권력인데 대통령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공권력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보면 법무장관의 행동이나 말과 행동이나 대통령의 말과 행동 또 검찰의 여러 가지 행위를 다 이해할 수 있어요. 아. 그러니까 내 돈을 뭐 얘한테 많이 주고 쟤한테 조금 그렇지, 주는 내 마음이지. 게 내 마음이다. 그렇지. 아.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본인들은 이제 그렇게 생각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해관계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우리한테 불리한 거는 안 하고
민주당 야권 쪽에 해로운 거는 많이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공정치 않다고 생각하면 마음이 불편하잖아. 네. 다 양심이 있는 분들이야. 당연하죠. 그러니까 양심의 거리낌이 생기기 때문에 그 양심의 거리낌이 안 생기는 쪽으로 자기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아 오랜 기간 그게- 동안에 그러니까 이게 내 거니까 그 인간에게는 불가능한 일이 없어요. 그래서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는데 많이 가지고도 더 가지려고 하는 인간의 욕망을 드러내는 인간의 본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이런 문제를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하지를 이해하려면 내가 지금까지 이제 인간이 하는 일은 다 뇌에서 벌어지는 일이잖아요. 뇌에서 이루어지는 일인데 뇌가 작동하는 건 사람마다 다 다르단 말이에요. 네. 그다음에 이제 이 뇌가 어떻게 생겨 처먹었나 이래갖고 이거를 이제 이해하고 싶으니까 내가 뇌과학 책을 읽을 때 인간의 뇌에 대해서 이제 배웠던 것들을 많이 생각하게 되죠. 네. 그리고 그거를 이제- 왜 여기에 적용했냐는 질문이에요. 이해하기 위해서. 답답하니까 이해해 이해가 보기 안 되잖아, 위해서는 지금. 인간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는 지식들을 다 동원해서 한번 이해를 해봐야 되는 거죠. 그러고도 답이 확실히 안 나오면 계속 또 책을 읽으면서 우리는 공부하는 사람이잖아. 읽다 보면 이런 게 있었어? 딱이네. 이렇게 해서 생각하다 보면 인지 부조화라든가 뭐 그런 알겠습니다. 그런 개념들을 끌어오게 되고 네. 그러고 이해를 못하는 어떤 대상하고 함께 살면 불편하잖아. 네. 어떻게든 이해를 해야. 치유를 길게 얘기했어. 아니 이런 걸 지으라 그러나? 네, 그럼요. 아니 별개다, 작가님이 나는 뭐 뉴스 안 봐. 뭐 나는 그냥 글이나 쓰지 했는데 얘기 듣고 보니까 이제 안쓰럽네. 아니 나는 봐도 돼. 아니 아까 뉴스 안 본다고 그랬는데 황보승이 명단 다 본 거야. 그리고 거기에서 원희룡을 딱 찾아낸 거야. 아니 공직선거의 돈봉투가 당직선거 돈봉투보다 훨씬 가벼운가? 더 훨씬 세지. 무겁죠. 훨씬 무겁죠. 그거 무겁죠도. 네. 가만히 있잖아. 네. 그러니까 이게 무신 정권이라서 그래.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 예. 그 이제 주님의 말씀에 따르면 신약에 보면 나오잖아. 포도원 비유에 나오잖아. 아침부터 가서 일하는 일꾼하고 예. 점심 먹고 와서 일하는 일꾼하고 네. 일 끝났을 때 돈을 맞아요. 똑같이 주잖아. 네, 똑같죠. 그래서 주인 보고 화를 내요. 아침에 온 사람들이 왜 내가 일을 더 많이 했는데 똑같이 주냐 했더니 너 원래 약속한 돈이지 맞대. 그래서 뭐 가 네 몫 받았으면 주는 건 내 마음이야. 그렇죠. 이제 거기서 먼저 된 자 나중되고 나중되자 먼저 되고 등등의 온갖 그 비유가 나왔는데 그 포도원 비유에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그런 거예요. 행복의 기준을 밖에 두지 마라. 자기 자신에게 둬라. 그러니까 내가 받을 정당한 몫을 받았으면 난 된 거고 다른 사람이 나보다 운이 좋았으면 저 사람 운이 좋은 거라고 생각해야지. 저 사람하고 나를 비교를 해서 저 사람은 반나절 일하고 온전한 임금을 받았고 일당을 받았고 제가 맨날 나는- 정영지 보면서 그 생각하고. 그렇지. 그러니까 해석이 다 다른데 약간 그런 생각도 하는 것 같아. 이 내 거니까 이 검찰권으로 어루만져주는 사랑의 손길을 어느 쪽에 많이 주느냐는 내가 결정하는 몫이고 니들은 그냥 그걸 받아. 받아들이면 되는 예. 거고. 네. 그러면 모든 게 편안해질 거야. 네.